저는 그 작년 초서부터 그 한국 납세자 연맹과 담배세 인상의 효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 세수 예측도 납세자 연맹과 정부가 틀렸었고, 그 효과, 그러니까 금연 효과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세 인상은 결국 서민들의 이 세부담을 늘렸을 뿐 어떤 정책적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납세자 연맹으로부터 대단히 흥미있는 이 연구 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납세자 연맹과 함께 여러분께 소위 이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제가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OECD라든가 국제기구의 통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러 왔는데요. 저와 지금 함께 오신 분은 한국 납세자 연맹의 김선택 회장님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회장이신 고성규 부회장입니다. 네, 그러면 김선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저희 연맹은 사실 오늘 연구하게 된 계기가 총 세수에서 담배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몇 등일까 하는 궁금증에서 출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실 담배세 인상을 하면서 인상에 유리한 자료들을 풀리고 불리한 자료를 숨기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13년도 총 세수 중에서 담배세 비중이 한 2.6% 정도 됩니다. 담배 인상 전에 그렇죠. 근데 이것은 34개국 중에서 12위입니다. 12위고 담배세가 인상되면 총 세수 비중이 우리가 3.7%로 올라가기 때문에 2계단 상승해서 OECD 국가에서 10등이 되는 거죠.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실 담배 가격을 올린다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 속내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또 의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OECD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거를 한번 데이터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제약경쟁 비중이 높은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이 제약세를 주로 정체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데이터로 검증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부패가 많은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제약경쟁 비중도 높고 국민 행복도도 좀 낮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배세 비중이 높은 나라가 과연 부패 지수하고 행복도 지수 하고 제약경제 순위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는 사실 저희도 이번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상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연구 결과 담배세 비중 순위와 부패 인식 지수가 상당계수가 마이너스 0.7로 나왔고 그 의미는 담배세 비중이 높을수록 부패 인식 지수가 낮아서 그 나라는 부패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세 비중 수위와 행복도 순위도 마이너스 0.69로 담배세 비중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행복도 순위가 낮아서 국민은 이제 불행하다라는 관계가 여기에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담배세 순위와 제약경제 상관계수도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부패가 많고 제약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는 제약경제 비중이 높아서 사실 소득세 정세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담배세를 대체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세를 올린다고 하지만은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지하경제 순위가 1등이고 또 담배세 비중 순위가 1등인 나라가 터키입니다. 요즘 터키가 기사에 많이 나오죠. 터키 같은 경우는 총 세수 중에서 담배세 세중이 비중이 10%입니다. 최고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963년에 우리나라 담배세 비중이 11%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터키의 정치와 조세 체계가 얼마나 낙후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행복도 순위는 OECD 34개국 중에서 23위고 부패 인식 지수도 우리 26위, 지하경제 순위도 6위입니다. 굉장히 지하경제 비중 순위가 높죠. 지하경제 비중이 높으면 근로자의 정세가 상당히 힘듭니다. 연말정산 파동 때 사실 소득 공개에서 세액 공개 전환점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터뜨렸을까요? 내 친구인 의사나 변호사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왜 나만 자꾸만 세금을 더 내라고 그러냐? 불공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일 사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그 발표한 내용에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300만 원에서 250만 원 또는 1억 2천만 원 이상은 200만 원으로 낮추는 안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발표되면은 똑같이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겠죠. 왜 나만 계속 세금을 더 내라고 해? 나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자영업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데 그렇습니다. 복지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복지와 좋은 정부라는 집은 지하경제 축소라는 기초 위에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복지를 확대하게 되면 지금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예가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생계건강보험 취납자가 한 94만 명이죠. 94만 세대인데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체납 통유세를 받습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렇지만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사실 건강보험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정치권에서 이제 법인세나 부가세 정책을 할 거냐를 논의하기 전에 좀 우리가 공정한 세금을 위해서 지하경제 축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원 27조 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하겠다는 공약은 단기간에 양성화가 힘들다는 지하경제 속성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불법적인 소득을 단기간에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업자의 탈세도 현금을 받아서 자기 집 금고에 숨겨놓은 돈을 국세청이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높은 지하경제 비중 안에서 정신없는 복지의 공약의 대가는 담배세와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국가부채는 미래의 책임이며 부모의 소비를 아이들이 책임지는 무책임한 짓이기도 합니다. 지하경제 축소 없이 공정한 세금도 좋은 정부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5만원권 발행은 지하경제 축소에 역행하는 조치였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은 부패 감시로 지하경제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납세자가 선진국처럼 흔쾌히 세금을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공평하고 낭비 없는 세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하경제 우리 비율이 2012년 현재 26% 정도 됩니다. 미국의 3배 수준이고 그리스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 지하경제의 대폭 축소 없이 좋은 정부와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하경제 축소를 정치권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예. 이 담배세 세수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납세자연맹이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지수 또 지하경제의 규모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연구 내용을 잘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결국 이 근로소득자 또는 이제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간접세 또는 이제 죄악세와 같은 담배세나 또 이 주류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죄악세 위주로 증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것은 결국 또다시 조세 정의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 불만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그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더 이 증세 자체를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의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고소득 임대 소득자를 포함해서 이 소위 소득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본가들에 대한 확실한 세원을 파악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하경제의 비중을 확고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소득세나 죄악세 위주의 증세를 추진하기보다는 이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중복인데 식사 후에 이 무거운 주제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